네, 탄생부터 성장까지 프롬버스 육아 기록 및 발달 장애 진단 앱을 하게 된 팀 프롬버스 팀장 김현용입니다. 네, 저희 팀은 제6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참가를 위해 모인 팀이고요. 저희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정 과제인 저출산 문제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원 소개인데요. 저는 팀 리더를 맡은 김현용이고 CNN 딥러닝 모델 구축, 영상 분석 로직 구현, 그리고 CNN 모델 딥러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민 팀원은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였고 레그와 파인 튜닝을 거쳐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담당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팀원은 프론트와 백엔드 둘 다 모두 맡아주었고 백엔드 API와 DB를 만들어주었고 리액트랑 로띠라는 걸 사용해서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화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서 챗봇도 만들었습니다. 조이에원 T1은 화면 설계와 UI UX 디자인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아주었고 안성훈 팀원은 프론트와 백엔드 서버 통신 그리고 AI 서버와 백엔드 서버 통신 그리고 AI 모델을 같이 구축하였습니다. 강영구 팀원은 카카오 로그인과 JWT 방식을 사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성장 그래프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건 장애를 가진 그런 신경 발달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출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자녀의 발달 문제 그거에 집중을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좀 부모님들이 사용하기 익숙한 육아일기 앱을 통해서 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육아일기를 작성을 했을 뿐인데 자녀의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정은 해커톤 참가를 기준으로 기획서 작성만 2달의 기간을 거쳤는데요. 기획서 작성을 2달 동안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내서 기획서 작성하면서 마지막에는 DB랑 화면 설계 같이 진행하였고 이게 다 제출이 끝난 이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저희는 EC2에 스프링 서버를 올려놓고 거기에는 RDS로 포스트그레 SQL을 연결했고 그리고 영상 분석용으로 따로 EC2의 패스트 API를 사용해서 올려놓은 거를 웹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영상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생성형 API가 그 텍스트로 진단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명령을 쏴주면 그 명령을 받아서 다시 서버로 전송을 해주고 그 서버에 전송된 데이터를 리액트 웹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받아볼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로드 밸런스를 넣어서 핸드폰에서 많은 과부하가 걸릴 시에 EC2 서버를 계속 증설을 해주면서 트래픽 분산을 좀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희 기술 스택인데 저희는 이제 웹뷰 방식을 채용해서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코틀린, 다트를 사용하였고 서버 개발용으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AI 개발용으로 파이썬 이렇게 했고 개발 도구와 AI 모델은 오픈AI랑 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저희 ERD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기를 등록을 하고 그 아기에 대해 육아 기록을 남기게 되고 육아 기록 안에는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매주 일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마다 주간 보고서를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 진단을 내려주게 되고 그것 이외로 일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조언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토큰을 가지고 있어서 JWT 방식으로 토큰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동 로그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육아 일기와 흡사하지만 진단의 기능이 들어갔고 육아 일기에는 없는 진단 기능, 진단 기능에는 없는 육아 일기 기능을 넣기 위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 저희 어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리한 자료들인데요. 다른 시스템적인 것도 많이 참고를 했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많이 이제 팀원들끼리 소통도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만의 좀 색다른 둥글둥글하고 좀 따뜻한 느낌의 앱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UX로 로띠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좀 정적인 앱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터브에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서버,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진단해주는 AI 서버, 그리고 앱용 서버를 따로 둬서 좀 분산시켜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AI 영상 분석은 이제 사용자가 쓰는 기계가 보통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고사양의 AI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CPU나 모바일 GPU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여서 좀 최적화 기능을 좀 살렸고요. 그 미디어 파이프가 관절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능이 관절이나 움직임을 따서 그 픽셀당 움직임의 벡터 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 가져와 줍니다. 그 벡터 값을 가져와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내려주고 그러한 벡터 값 데이터들을 모아서 CNN 모델의 이진 분류 학습을 통해서 이 영상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이의 영상 모습인지 아니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영상 모습인지를 판단해서 아이의 발달 장애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분석을 맡은 백수민입니다. 좀 낯선 단어들일 것 같은데 일단 K-means, 파인 튜닝, 레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그부터 설명을 드리면 레그는 예를 들어 GPT를 쓰셨을 때 약간 얘가 소설을 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그 진단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킨 후 그거에 일치하는 것만 결과를 도출해 내게끔 하는 작업이고요. 다음에 파인 튜닝은 얘 GPT가 물론 말투가 이렇게 되게 좋긴 해요. 한데 좀 더 약간 오은영 강산 선생님의 말투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 라는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좀 더 저희 도메인에 좀 맞는 맞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거를 항목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이게 항목 하나를 벡터 스토어로 여러 개로 분산된 거를 하나의 군집 단위로 두고 그다음에 입력을 오늘 일기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것도 군집이 있는데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을 구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롬버스 프로젝트에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호입니다. 소개해드릴 기능은 사용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AI 챗봇 기능입니다. 프롬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육아 발달 과정에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I 기반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챗봇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챗봇의 주요 역할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유아의 행동 및 전반적인 발달 상태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아이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특정 질문을 할 경우 AI 챗봇은 사전에 정의된 지침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고 필요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AI 챗봇은 단순한 답변 제공을 넘어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지향하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은 API 명세서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 아이 프로필 불러오는 백엔드 작업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API로 할 수 있는 백엔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 시연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 기획서 작성과 핵심 AI 기술 구현에 힘쓴 만큼 시연 영상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하고 영상이 짧습니다. 영상을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 CRUD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접속하면 카카오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동의하고 계속하기 화면이 나오고요. 맨 처음에 아이 정보가 아예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등록하는 화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아이 정보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I 정보와 최근 기록을 갖고 오고요. 내 정보, 하단 탭 메뉴에 있는 내 정보에서 I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등록 수정 화면 보여드렸고 하단 메뉴에서 육아일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생성한 I 정보이다 보니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일기 등록하는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랑 몸무게 데이터랑 사진 데이터는 최대 5장까지 업로드 가능하고요. 영상의 경우에도 갤러리에서 따로 비디오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기본 CRUD만 촬영한 이번 영상에서는 건너뛰고 제목과 내용까지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가 등록이 되면 하단에 보이게 되고요. 클릭해서 상세 화면에서는 키 몸무게와 같이 일기 내용이 보이게 되고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삭제는 모달창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 두 번째 메뉴 주간 보고 화면인데요. 아직 일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화면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 분석에서는 마지막으로 입력한 키 몸무게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 정보에서 로그아웃하는 화면까지 첫 번째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가 이미 있는 부모의 정보로 로그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정보 등록하는 화면 똑같고요. 대시보드에서 하단에는 가장 최근 사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아일기 화면 보시게 되면 미리 일기 데이터를 넣어놔서 여러 개의 일기가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이제 달력 이동을 할 수 있고 오늘 날짜로 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 사진만 따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검색하게 되면 입력했을 때 바로 불러오게 됩니다. 주간 보고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데이터가 이미 있는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대한 주간 보고 생성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일기 데이터가 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성 버튼을 누르면 AI 분석 중 화면이 나오고요. 분석 완료 확인하기를 눌렀을 경우에 육아 피드백 부분이 나오고 위험성 정도, 일기 텍스트 분석과 영상 분석 결과 정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단에는 근처 병원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나오게 되고요. 성장 분석에서도 키와 몸무게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에서 챗봇 서비스를 저희가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 육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전송할 경우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렇게 챗봇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안 써본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트러블 슈팅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영상 분석을 했던 저는 영상을 찍었을 때 이게 부모님이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보통 손으로 들고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사용자인 손이 떨리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배경도 움직이고 아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조금 살짝 옆으로 이동되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많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움직임으로 감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이제 신체 랜드마크 데이터와 움직임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CNN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걸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 기반으로 추적을 하게 되고 배경의 움직임이나 손떨림으로 인한 움직임들은 약간 배제를 시켜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끔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 과정에서의 트러블 슈팅인데요. 우선 JSONL이라는 파일을 파인 튜닝 할 때 넣어야 되는데 그 해당 데이터셋을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 때는 그 입력 그 인자 값이랑
완전히 매치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냥 넣었더니 아예 안 돼서 그걸 수정해서 해결을 했고 그 어시스턴트 API를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해당 또 그 API는 파인 튜닝 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전체 이미 구현했던 코드를 챗 컴플리션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다 전면 수정을 해서 다시 구현을 해서 결국 트러블 슈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일기 목록 무한 스크롤을 맡은 안성훈입니다. 이제 저희가 무한 스크롤 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스크롤을 빠르게 하게 될 경우에 서버에 쿼리 전속이 너무 많아서 이제 DB 커넥션이 끊기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리액트의 스로틀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스로틀 시 1초당 쿼리 조회가 한 번만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앱의 추후 개발 계획으로는 병원 연계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진단이 정확한 진단인지를 이제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AI 모델이 좀 더 학습화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제 아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병원과 연락을 통한다든지 그런 알림 시스템, 정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의 움직임이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모델을 학습을 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점점 다국어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도록 추후 개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모님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가 돼야 좋은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도 추가하도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진짜 사업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추후 사업 계획까지 짜봤는데요. 이제 전체 시장은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신이 가능한 나이인 여성수 1220만 명 정도 전체 시장으로 잡았고 그 중에 아이를 실질적으로 낳은 23만 건의 출생을 기록한 그 부분들이 이제 유효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약간 공익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굳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일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이 정도로 수익 시장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